투자의 승패를 결정짓는 최후의 한 방을 노려보겠습니다. 정광우의 매치 포인트 시간이고요. 86번가 정광우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물론 지난 밤 사이에 다행히도 연준 의사록을 확인해 보니까 다수의 의원들도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구나를 확인하긴 했는데 그거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뭐 블라드 총재는 갑자기 7% 간다고 하고 금리가 네네. 이렇게 좀 긴축을 지속해야 된다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속도 조절이 있을 거라는 의사록의 내용 어떻게 봐야 돼요? 제 생각에는 이제 너무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간밤에 나온 의사록으로 인해 네. 가지고서 속도 조절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좀 매파적인 발언도 강하게 나왔고 비둘기적인 발언도 브레이나드 입장에서는 좀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의사록에서 그 가르마를 완전히 타준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번 의사록 표현에서 곧 이제 soon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더라고요. 그 네네. 표현을 쓰게 되면 바로 다음 회의에서라는 연준 내에서는 약속된 단어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이번 긴축 사이클에서요. 테이퍼링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회의, 그다음에 기준금리를 첫 번째로 인상하기 바로 전 회의에서 soon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걸 바로 실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그 표현 의사록의 앞에 지금 이제 그 순이 들어왔고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의사록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숫자거든요. 네. 몇 명이나 이걸 받느냐, 그러니까 팽팽하냐 아니냐 이거인데 뭐 절대 다수의 위원들이 네. 여기에 대해 찬성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지금 19명의 그 의원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듯한 코멘트는 그 다음 문장에서 나오는데 그거는 한 두세 명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대부분 15명 이상의 위원들은 다음 달 속도 조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인데 우리가 여기서 추가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 FOMC가 있었던 거는 낮게 나온 10월 물가 그 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10월 물가를 보기도 전에 이미 감속을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고 네네. 그렇다는 거는 그 우리가 가장 최근에 본 물가는 좀 낮게 나왔다. 그러면 12월 회의를 앞두고 11월 물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네. 그게 예상치 정도 수준만 혹은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코멘트면 약간 예상보다 높게 나와도 속도 조절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굉장히 이번에 거는 좀 비둘기적인 거를 명확히 해준 그런 보고서 이제 의사록이었다 생각합니다. 사실 뭐 우리가 의사록을 보거나 아니면 FOMC 회의 결과를 보거나 했을 때 소수 의견이 발생한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무게감을 싣잖아요.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번에 의사록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 상당히 다수의 위원들이 속도 조절에 동의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비둘기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다른 곳에도 이번 의사록에서 묻어나 있는데요. 네. 그 첫 번째는 임금 인상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 가지고서 우려하는 위원의 숫자가 그전 회의에서는 많았다면 네. 이번 회의에서는 소수의 위원만이 걱정한다로 나왔고 심지어는 몇몇 위원들은 이 부분에서 고용 쪽에서 뜨거움이 좀 가셔간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나눴었는데 고용 비용 지수라는 것이 네네. 중요할 것이다라고 네. 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도 3분기의 데이터가 상반기에 대비해 가지고서는 상당히 내려왔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그러니까는 임금 인상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많이 내려갔다라는 점에서는 비둘기적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사실 미국에서 네네. 환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는 잘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정책이 통화 정책이 환율 경쟁으로 번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이번에는 미국의 달러 강세가 미국의 수출에 좀 이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멘트가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때만 해도 달러 강세가 지금보다 훨씬 심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처음으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그럼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거는 뭐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나왔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고용에 대해서도 사실 그 최근에 나왔던 고용 지표들을 확인하기 전에 의사록이 작성된 거였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간밤에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이 의사록이 나오기 전부터 증시가 좀 오르고 있었는데 네네. 그 이유라고 한다면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고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고용 쪽에서도 이제는 좀 실업이 증가하니 임금 인상이나 이런 게 많이 둔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이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11월 초에 있었던 FOMC에서는 이것들이 전혀 보지 못하고서 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용 쪽에서 뜨거움이 가셔가고 있다라는 것이 숫자가 원래는 소수가 주장을 했다면 네네. 이제는 다수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걸 보더라도 사실 지금 최종 금리가 그러면 얼마까지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거죠. 뭐 그 파월 의장이 5%에서 5.25% 얘기했으니까 그게 낮아진다거나 거기에 변화는 없는데 다만 거기까지 가는 경로에서 속도는 좀 늦춰질 것이다. 이 정도까지만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야 네네.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최종 금리에 대해 가지고서는 대다수가 불확실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금리 수준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확답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9월 달에 본인들이 봤던 것보다는 좀 더 높은 것 같다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FOMC 회의가 끝나고 Q&A 때 네. 그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서 이제 최종 금리가 좀 더 높아질 것 같다라고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이 연준 위원들의 거의 뭐 사실상 공통된 의견이다. 다만 근데 그 수준은 뭐 결국은 또 데이터를 보면서 네네. 데이터가 좀 완연히 잡혀가면은 그건 낮아질 것이고 아니고 끈적끈적하게 인플레이가 나오면은 그 좀 높아질 수 있고 그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네네. 경기에 대한 표현도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연준 위원들이 본 것은 아니고요. 연준 내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들이 보기에는 이제는 그전 회의까지는 이런 표현이 없었는데 네네. 이제는 그 기본적으로 아마도 그 내년에 경기 침체에 들어가게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거의 뭐 사실상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표현을 넣었습니다.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첫째로 봐가지고서는 그만큼 수요가 좀 안정적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이니까 수요 둔화가 나타난다는 것이니까 인플레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근데 네. 지금부터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인플레가 내려가서 좀 안심하려고 했더니 네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이게 깊으냐 얕으냐 앞으로는 이제 이 싸움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이 또 여기에서 좀 묻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인플레 걱정 좀 덜었더니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소된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우리가 내년 상반기에 있을지 아니면 중반에 있을지 모르는 경기 침체를 좀 걱정해야 되는 국면으로 좀 약간 시장의 포커스가 좀 달라지는 그런 게 된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물론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면 금리 인상의 경로는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12월은 50은 될 것 같죠? 예, 12월에 아마 50bp이고 네. 그러고 뭐 인플레가 예상대로만 계속 그냥 나온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25bp 인상으로 추가적으로 낮출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종 금리는 역시나 뭐 그때 나오는 인플레를 보고 판단을 할 텐데 일단은 5% 내외 정도로 네네. 보시면은 아주 그냥 일단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최근 시장이 반등을 하긴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정도의 그러니까 이 정도의 비둘기파적인 의사록의 내용을 다 반영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반영할 게 남았다고 좀 보세요? 제 생각에는 추가적으로 반영할 게 남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장 12월 달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미국 국채 선물 시장에 반영된 그 금리 경로, 인상 네네. 경로를 봤을 때에는 원래 이 의사록이 발표되기 전에는 75% 정도의 확률로 그 50bp 인상, 그다음에 25%의 확률로 75bp 인상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 추가적으로 더 올릴 걸로 본 25%의 가능성들, 이 부분은 되돌림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게 생각보다는 꽤 큽니다. 예, 그러니까는 원래 이제 확률상으로 다음 회의에서 어떤 거 하겠다라고 연준이 얘기하면 90몇 프로의 확률로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네네. 25%가 아직 남아 있었던 거니까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룸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제레미 시게 교수라든지 톰리라든지 긍정론자들이 했던 발언들이 있잖아요. 그 발언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인플레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인플레가 좀 빠르게 내려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좀 이제 증시에 대해서도 상당히 내년에는 좀 밝게 보는 듯한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쪽에 좀 더 치우쳐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왜냐하면은 인플레 관련해서 선행 데이터들이 지금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좀 뭐 인플레 안정을 믿어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 최근에 제가 사실 제일 많이 검색해 보는 거는 구글 트렌드에서 네네.
그 이제 해고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관심도가. 네. 왜냐하면은 인플레가 더 빠르게 내려가기 위해서는 결국 고용 쪽에서도 뜨거움이 좀 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네. 2주 정도 들어가지고서요. 검색량이 증가한다는 거죠. 이 관심도로 관심도가? 표현이 되는 네. 건데요. 이게 실은 이제 코로나 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하고 거의 일치하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최근에 이 데이터는 한 2주간 빠르게 올라가는데 실업 쪽에서는 특히 이제 연속은 올라가나 신규는 안 올라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제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는 신규 쪽도 이제 올라가는 걸로 봐서는 이제는 고용 쪽도 좀 뜨거움이 가시지 않을까. 그러면은 임금 인상과 인플레 걱정도 상당히 사라질 수가 있겠다. 그렇게 돼버리면 일단 우리가 뭐 향후에 경기 걱정은 해야겠지만 네네. 일단 인플레 걱정은 굉장히 많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긍정적인 좀. 근데 저는 시각을 이제 인플레 걱정은 사라졌다고 하지만 경기 걱정이 남아 있으면 게다가 또 침체 걱정이 남아 있으면 그게 좀 더 크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네, 그 부분도 이제 그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네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가격 반영이 상당히 되어 있다입니다. 아. 만약에 우리가 22년 연초에 이런 얘기를 했다면 네네. 부정적으로 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증시가 이미 하락하는 폭이나 기간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에는 과거에 평균적으로 우리가 침체를 겪었을 때 수준의 조정은 가격 조정은 이미 나타났거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이 그러면 얕으냐 깊으냐로 보일 수 있는데 네.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심했던 시기에는 소위 말해서 좀 화폐 환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소매점들도 실적이 잘 나왔다는 얘기들을 우리가 하는데 그 주된 원인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인플레 덕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인플레가 3분기에 8% 이상이 나왔는데 매출액이 8% 이상은 사실은 늘어야 되는 늘었죠.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근데 비용 반영은 또 상장사들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뭐 그 이제 그 비상장이나 그런 걸 다 통틀어서 경쟁력이 조금 더 있는 대형사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용 관리는 조금 더 될 것이고 그런 마진이 괜찮은 거거든요. 실제로 70년대 그다음 80년대 초반에 인플레이션이 아주 급격하게 왔던 시기에도 실적이 그렇게 줄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생각보다는 실적이 이미 이제 내년도에 대해 가지고서 10% 가까이 조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정도면은 이미 충분히 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뭐 반영도 이미 좀 뭐 이제 그 인플레까지 감안하면은 실적에 대한 추정 차양도 된 것 같고 네네. 가격 반영도 좀 된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그 우리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에는 상방이 좀 더 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 밤사이 나왔던 FOMC 의사록을 토대로 앞으로의 전망까지 좀 내려봤습니다. 참 막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요. 자, 지금까지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